삼성이 잘해서 본 거냐. 누구 빅테크들이 실제 투자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들이 뭐 무한정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의심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끝없이 의심을 해요. 사실 증거도 없어요. 대표님 초복인데 네. 어떻게 삼계탕 하셨나요?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삼계탕이 요새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 좋은 상품 나왔거든요. 좋은 상품? 네. 알았어요. 6개에 3만 원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한 팩당 6,300원인데 네. 닭다리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몸통 없어요? 그냥 퍽퍽살 빼고. 다리 좋아하는 근데 거만 다리가 2개만 진짜 넣고. 주먹만 예. 해가지고 12인분에 37,800원.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제가 2개 준비해봤는데 요거 삼계탕이랑 그리고 이게 그냥 손 선풍기 이렇게 핸디 굉장히 선풍기인데 가벼워가지고. 네, 굉장히 가볍고요. 소리 안 나고 네, 좋은데 핸디예요. 핸디 되게 가벼워요. 지금 풀어져 있는데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소리 안 나죠. 근데 또 쿠첸 거니까 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선풍기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기 좀 늦은 감이 좀 있어. 지금 주문해도 잘 안 와. 그래서 네. 이번 여름은 저 선풍기를 버티고 겨울에 에어컨 하시면은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꿀팁이니까 올 여름은 선풍기를 버티실 분들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살려면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돈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역대급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근데 사실 이게 참 저도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의심이 시작됐어요.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요. 우리 한국 증시는 어쨌든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심을 안 했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89조를 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의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B2B 기업이죠. 기업한테 이제 납품을 해서 돈 버는데 이게 소비자 대상으로 그렇게 벌면 뭐 워낙 충성국이 많아서 네. 그럴 수 있는데 결국 B2B 기업 한쪽이 돈을 이렇게 번다는 건 누군가 이 비용을 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거 지속성이 있나?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서운 게 반도체는 늘 사이클 타니까. 좋으면 그 다음에 항상 이게 꼬꾸라진 게 많았어요. 지금 딱 여름에 백숙 같은 거네. 그 계곡 같은 데 가면 8만 원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사이클이다. 그리고 여름 한철 사이클인 네. 줄 알았는데 내내 1년 내내 뜨거우면은 또 팔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사이클이.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부터 뜨거워져서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희생한다. 이 삼성이 잘해서 본 거냐. 누구 빅테크들이 실제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그들이 뭐 무한정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의심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끝없이 의심을 해요. 사실 증거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빅테크가 줄인다는 얘기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메타는 더 늘린다고 했고. 근데 어쨌든 이 이익에 대한 이제 사이클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시장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우리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도 빠지고 일본의 키옥시아는 반토막 나 있고 지금 엄청 빠졌어요 지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한가도 갔어요. 일본 증시에서 그 한 15% 하한가로 왔는데 그날 하루에 하한가 시총 1위 기업이 하한가 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와, 무섭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히. 의심 하나만으로 네, 그렇게 빠질 수 있다. 의심하고. 근데 이제 그 의심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빅테크들이 저렇게 비용 많이 써서 투자하겠냐. 언젠가 효율적으로 할 거고 메모리 줄일 거고 이거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심을 계속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또 지금 우리나라도 투자 많이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장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최태원 회장도 공급 부족한 거 이거 안 좋다. 투자 늘려야 된다. 근데 투자를 늘려도 28년에 이제 공급이 늘어요. 이게 스케줄을 보면. 근데 한번 의심하면은 1년 반 후에 있는 것도 갖다 당겨요 다. 여기까지는 끌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끝없이 확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가 네.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여기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는데 개인 자금도 이쪽이 많이 들어간 데다가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하셨는데 이거 팔아서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하니까 실제로 예탁금이 많이 줄었어요. 개인들 돈이 지금 없어요. 주식에 이미 넣어놨는데 네. 예탁금이 한 40조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주식 사면서 네. 사면 이제 예탁금이 없어져요. 사버렸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네. 주식을 사도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서 예탁금이 계속 신규 올라가요. 유입이 있었는데 신규 유입 지금은 없이 맞아요. 네. 이번에 빠지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네. 예탁금이 한 40조가 없어졌다는 건 네. 주식으로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기존 돈 가지고만 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국민은행도 막 대출 규제 하잖아요. 네. 새로운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시장 분위기 또 이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중에 주식 들어올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이 이 분위기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예,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어쨌든 신규 동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레버리지 ETF로 많이 쏠린 것도 있고 B2도 되게 많았고. 예,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에 돈이 너무 많이 쏠렸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요새 애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순환매라 그러죠 보통. 예. 그래서 수급도 지금 안 좋고 이게 좀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우려. 예. 우리나라 금리 인상 했지만 예. 미국도 막 금리 한번 올리니 많이. 저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뭐 금리 올리는 거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좀 빌미가 저는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맞물린 거죠. 맞물려서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요 아랫 방향을 만들었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단기간에 아니 코스피 지수가 단기에 거의 한 3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쉼없이 결국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증폭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쏠림이 되게 오를 때도 엄청 올랐잖아요. 한번. 네.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의심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남녀간의 의심으로 치면은 바람 폈지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그런 의심하면 이거를 느낌이에요. 해명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을 보여줘야지 않는 한은 의심이 끊임없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뭐 어디 달려가서 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 증명서가 이제 이틀 후에 나오죠. 구글의 실적 발표. 알파벳. 거기가 이제 그 증거를 이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 되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메타. 메타는 증거를 줬어요. 사실 저커버그가 직접 나 투자하겠다고 더 늘리겠다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한번 의심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 뭐 메타는 그렇다 치고 구글을 아마존 과연 이들이 계속 투자할까? 최근에 B까지 내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워런 버핏도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구글 투자를 자기가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 버크셔에서 이번에 CEO를 넘겼잖아요. 네. 그레가 아벨이 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버핏이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옛날부터 구글 너무 사고 싶었고 좋은 기회가 돼서 편입했고 이번에 유상증자에도 참여 내가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 짓는 돈이거든요. 그거 조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확해요. 워런 버핏마저도 AI를 인정했어요. 구글이 이거 빚내서 투자하고 유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버핏은 이 그렇죠. 인터뷰를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사실 구글도 여기서 투자 유증한다고 그랬는데 줄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최근에 채권도 찍어요. 막 예. 전 세계 다 다니면서 채권 찍어요. 뭐 캐나다 갔다 저기 유럽 갔다 일본 엔화 채권까지 다 발행했어요. 그런 기업이 갑자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 투자 이제 줄일게요. 이럴 리는 사실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네. 거죠. 네. 그거는 뭐 네. 사실은 완전히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그쵸, 거니까 아마존도 남아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그거죠. 지금 그래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그 뭐 이거를 뭐 빚내서 영원히 할 거 아니잖냐 이런 의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빅테크 CEO들이 좀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빚을 내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있고 걱정하지 마라. 우린 돈 벌 자신 있다. 그거죠. 빚내서까지 투자하는데 이들이 과연 AI로 돈까지 벌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또 끝없이 의심해요. 오픈 AI 막 적자 엄청나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제일 이슈됐던 게 중국의 그 킴인가요? 킴이 케이스. 네, 좀 그게 있었죠. 나와가지고 네. 근데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하니까 오픈 AI랑 이제 저기 엔트로피는 좀 긴장하겠죠. 중국이 저렇게 자기네들보다 좀 약간 저가 모델로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네? 중국도 저렇게 잘하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의심하는 거죠. 그럼 덜 써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시선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중국이 저렇게까지 쫓아왔다는 건 사실 오픈 AI나 엔트로피 봤을 때는 긴장할 만하니까 더 투자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투자해서 성능을 더 따돌려야 되니까. 아예 못 쫓아오게. 네. 아예 그냥 초격차를 벌려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더 투자할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보통 7월 말에 다 몰려 있어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 있죠. 네, 메타 네, 있고 네. 아마존도 네. 있고 그다음 애플도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몰려 있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대부분 몰려 있어서. 야, 이거 휴가 못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증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와. 지금 증거는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는 정도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시장이 좀 의심하는 단계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심이 끝나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빠졌고 음. 이게 코스피가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빠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까지는 한 번에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위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없이 빠지는 위기 건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네. 그래서 네. 이 증권가도 되게 좀 멘붕 온 게 뭔가 좀 안 좋아서 빠지면 이해를 하죠. 저번처럼 네. 그 전쟁 나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해석들을 좀 명확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단지 의심과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과했던 수급 쏠림 이게 역으로 베팅이 나오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코스닥이 5% 폭락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 제일 적어요. 보통 이게 폭락하면 거래대금 늘잖아요. 네. 사는 사람도 오니까. 패닉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냥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조금만 팔아도 다 빠져. 그러면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못해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네. 거래대금은 다 저기 레버리지 ETF나 아, 인버스 이런. 아직도요? 지금은 아. 이제 인버스로 가버렸죠. 야. 인버스 거래대금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중의 그 속도가 엄청 너무 빠르네요. 빨라요. 뭐 그러니까- 메모리즈 같다, 인버스 같다. 맞아요. 근데 코스닥이 좋은 기업도 많은데 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빠져요. 그러면 좀 이럴 때 코스닥 좋은 거 주스러 다녀도 되겠네요. 되면 좋은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건 네.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빠지니까 더 무서운 거죠. 과연 이게 맞나? 맞아요. 네. 여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본인 스스로도 의심들어요. 음. 내가 모르는 악재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용기 내기가 되게 어렵죠, 사실은. 원래는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러면은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월급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12번 더 분할매수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한 맞아요, 1년 맞아요. 버티면은 대충 오르더라고요. 이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직장인분들은 내가 이제 어떤 자산을 한 번에 거치식으로 하면 지금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 같은 거는 뭐 자동 적립시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좋죠. 오히려 이런 급락장이 주식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주수를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거든요. 네. 특히 적립식으로 ETF 투자하신 분들은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뭐 그런 거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한 달만 참으면 좋아진다 확신을 한다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강세장 이제 끝난 건가? 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손이 안 나가요. 섣불리 손도 안 나가고 과거에도 이제 그 24년도가 저는 그랬던 게 그때는 국장하면 그냥 다 욕먹으시기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아, 그때 예, 국장 맞아요, 아주 뭐 맞아요, 난리도 맞아요. 아니었고 예. 계엄 터지고 네. 빨리 탈출해라 뭐 그냥 미장만이 정답이었고 그게 한 1년 정도 이어진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또 주주환원도 제대로 안 됐을 네. 테고 근데 정확히 계엄 터지고 6개월 후에 난리가 났잖아요. 코스피가 네. 본격적으로. 그쵸.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근데 그때 2024년 12월 계엄 터졌을 때도 6개월 후에 주어질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아무도 모르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쵸, 그쵸. 그냥 진짜 암울할 때였고 네. 삼성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아질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을 때 투자하면 좋은 결과 나오는 건 맞아요. 시간과 함께해서 좋은 기업 사놓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행동에 옮기기는 되게 어렵다.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지.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하는 거 대세 하락장이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급락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네. 결국은 누가 먼저 빠져나가냐에 맞아요. 눈치 게임을 맞아요. 맡겼다. 네, 이건 맞아요. 거죠. 최근에 실제로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한번 들어갈까 했는데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어떤 심정이냐면 8천 깨질 때는 사자 이런 심리가 강했어요. 맞아요. 9천을 갔다가 8천 이하도 되게 주가 비싼 게 아니니까 7,500까지는 감당하겠다. 그렇게 대부분 봤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저점을 7,700인가 800 봤어요. 당시에 되게 합리적인 위치예요. 맞아요, 거기가.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붕괴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더 싸니까 오히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무너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살 생각은 아예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이거 팔아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계속 해요. 지금 버티신 분도 있지만 지금 다들 고민이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갈까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하루가 다르고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훨씬 싼 건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펀더멘탈 문제 아니면 오히려 지금 이 핸드폰 가격이 아무런 핸드폰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시장의 뭐 상황 때문에 100만 원 하던 게 8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50만 원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사람들 생각은 3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저 방향성을 보는 거죠. 네, 네. 안 사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팔고 30만 원에 재매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빨리 파는 게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럼 결국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이 밀렸던 자금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된다. 아, 용기를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네.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런 이벤트가 좀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시장이 좀 속수무책으로 뭐 아니면 미국에서 뭐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든지 반도체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예. 요새 그리고 돈은 반도체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또 가고 있어요. 빅테크 그래서 애플이 사상 최고 갔잖아요. 아, 맞아. 애플이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애플이 잘나서 갔다기보다는 저는 자금이 이동한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좀 빠져서 엔비디아 시총 2등으로 밀려버렸더라고요. 근데 애플 아시겠지만 애플이 딱 뭐 좋은 건 없어요. 잘한 거는 AI 투자 조금 했다. 맞아요. 그게 오히려 맞아요. 호재가 네, 돼가지고 네,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AI 덜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잘했다고 저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니 좀 AI 시대인데 AI 덜했다고. 근데 AI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쌓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1년 정도 주가 달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피로감은 어쨌든 주가 좀 최근에 또 빠졌고 지금 이제 식고 있잖아요. 네. 그럼 피로라는 거는 주가 열기가 식으면 다 해소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식는 거는 걱정은 안 해요. 결국 다 회복해줘요. 그렇겠죠. 걱정되는 거는 이 피로가 아니라 얘가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앞길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건 AI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말씀 잘하신 게 그동안 AI는 자기 갈 길 가요, 사실. 잘 가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달린 것도 좀 맞으니까 요걸 좀 시켜주는 구간인데 그 시켜주는 구간이 이게 레버리지랑 같이 가니까 아, 식을 때 너무 급격하게 아. 빠질 때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되게 힘든 게 오를 때도 중간이 없어요. 네. 오르는 날만 하루에 막 5, 6%. 네, 크게 오르잖아요. 빠지는 날도 뭐 5, 6%.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나, 곧버스를 하나, 둘 다 죽이는 장인 거예요. 네, 맞아요. 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과 다르게 좀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멘탈 관리하기 힘든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왜냐하면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반도체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반도체 말고도 진짜 괜찮은 섹터 너무 많거든요. 오. 우리나라 화장품 얼마나 돈 잘 벌니까 네. 수출 잘하고 얼마 전에 지금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 필리조선소가 수주했죠. 미국에서가 함정을 수주한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미국이 배를 맡겨요 우리한테 어. 만들어 달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미국 외에서 배 10척 만들어도 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대상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군함도. 조선 잘하고 있고 변압기도 여전히 공급 부족하죠.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다 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죠. 예. 공장 지어야 돼. 거기에도 전력 다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투자할 건 진짜 많아요. 지금 엄청난 우리나라도 대변혁기거든요. 어. 저는 AI 사이클 제대로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인세 많이 걷는 건 처음일 거예요 역사상. 예. 이걸 이용해서 전국에 이런 산업단지, 뭐 국민성장펀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잠재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지금 지렛대 삼아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실적이 맞아요.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하시고 주가를 빼놓고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 투자, 미국 빅테크가 투자하는 거, AI 지금 뭐 클로드 막 뭐 나와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 업데이트할 때마다 되게 놀랍지 않아요? 성능이 팍팍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AI 못해요. 젠스당이 한국에 왜 왔겠어요? 예.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면 한국이 필요해요 반드시. 중국과 손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가 되게 좋아진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니까 네. 사람들 생각은 또 바뀌는 거죠. 아. 좋은 거는 알지만 주가를 보는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 계좌 보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닫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계좌 아예 안 보고 차라리 한 몇 주 후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람이 어떻게 안 보겠어요. 계속 안 볼 이렇게 수가 슬쩍. 없어요. 그냥 자꾸 보게 돼요. 근데 정부가 최근에 레버리지 보완책 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이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보완책을 냈는데 지금 시행은 아니 8월부터니까 조금 시간은 남았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어도 일단은 지금 레버리지가 일단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네.
일단 레버리지에 돈이 많이 빠졌어요. 네. 한 30%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순 자산이 한 30% 날라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리고 이런 걸 보는 순간 사람들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셨던 이 투자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겁나요. 신규 매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네. 쉽지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반등하면 팔려고 그럴 거예요. 네.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기가 일단 꺾였어요. 어느 정도는. 가열은 좀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충격파를 주는 게 3천만 원 이상을 이제 갖고 있어야 네.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거든요.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테슬라 2배짜리 사더라도 무조건 3천이 있어요. 3천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주식 포함 아니고 순수 현금을 3천을 넣으셔야 되고 그게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2천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남겠죠, 현금이. 그렇죠. 그럼 또 사고 싶으면 2천 또 넣어야 돼요. 그러면 3천억 한 번에 다 사버려야 된다. 매매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 3천을 넣고 내가 만약에 또 내려오면 아이 물타기 하면 되지. 그런 전략이 이거는 있네. 불가능해. 또 3천 또 넣어야 돼. 그러면은 유동성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거래량.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인기를 아예 쉽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문턱을 아예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략은 저도 처음에 금액 보고 좀 실망했어요. 네. 3천 가지고 저게 되나? 근데 의외로 3천 이상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근데 여기다가 3천이라는 그 현금을 때려버리니까 주식을 만약에 근데 그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네. 3천만 원어치 팔면 원래 그럼 3천 정도 이틀 후에 현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원래는 네. 주식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이틀 후에 현금 들어오는 거 안 길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현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신용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되는데 그러면 레버리지 똑같은 거잖아요. 신용. 맞아, 그거는 돼요. 네. 근데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제 모든 증권사 그러니까 신용 다 이게 넣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왜 하지? 신용 쓰면 되는데. 신용 써도 돼요. 근데 신용을 네. 써도 레버리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2배로? 아니 그럼 자기 자기 돈에 원금이- 더블 더 살 걸요? 아마. 보통 2.2배. 많으면 5배도 가는 5배까지 돼요? 예. 그러니까. 3배에서 보통 5배 들어가요. 아니면 이거 더 넣어가면서 삼성전자 종목 선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진짜 이제 레버리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레버리지 맞아요. 어차피 같은 네, 효과인데.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네. 하이닉스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삼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어? 그래요? 하이닉스가 왜 많냐면 네. 하이닉스가 훨씬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요. 한 주에 그때 300만 원 했어요. 못 사요. 접근성이 확 떨어져. 저게 쓰니까. 근데 레버리지 ETF는 한 주에 2만 원밖에 안 한다. 소액으로 2만 살수 원, 있다, 만 이거죠. 원대예요. 네. 소액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접근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인기 시들게 하는 방법은 매매를 막자. 접근성을 확 떨어뜨리자. 그래서 이 방식을 들어온 거고 11월부터는 이것도 들어가요. 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그러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주씩 못 사고 20주씩 20주씩. 20주 한 번에 주문 넣을 때 20주 사야 돼요. 그럼 이제 2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턱을 올리는 거죠. 아니면 하이닉스를 액면 분할하면 근데 최태원 회장도 네.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액면 분할. 아, 또 진행. 괜히 이게 약간 또 올리는 네. 요소가 될까 봐. 근데 아. 제 생각엔 하이닉스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주가 오르면 네.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없고 주가 다시 아마 사상 최고가 넘으면 네. 주주들도 요구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옛날에 그 정도 갔다가 막 액면 분할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300 얼마에서 했어요. 그쵸. 액면 분할 그쵸. 50분의 1로 네, 해가지고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5만 원대까지 이제 뭐 그냥 이건 착시 효과지만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높아져서 삼성전자가 아무튼 그 후로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졌죠. 국민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액면 분할 효과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회복이 돼도 그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봐요. 여전히. 왜냐하면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이런 거죠. 지금 그 반도체가 어쨌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돈을 버는 걸 여기서 더 높은 성장해서 그러기는 힘들어요. 분기에 100조씩 버는데 어떻게 200조를 벌어요. 그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네. 이걸 유지하냐 마냐의 싸움이에요. 이 100조를 삼성전자가 근데 추정치를 보면 내년까지 100조를 매분기 벌어요. 올해 4분기가 120조. 그리고 내년 4분기까지는 이익이 줄진 않아요. 1조라도 늘어요. 28년부터 좀 줄어요. 조금. 아. 왜냐면 그때 공급이 느니까. 아. 예.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 실적 피크가 27년이라고 보면 보통 선반영을 어디쯤으로 6개월 봐야 돼요? 정도부터. 6개월? 실적 대비? 네, 실적 대비. 근데 내년 4분기가 제일 높거든요. 추정은 네. 그래요.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지금 걱정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너무
빨라져. 1년이라고 봐도 지금도 아니죠. 근데 시장은 지금 의심하니까. 아. 안 좋을 때는 그냥 미리 또 이런 걸 땡겨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죠. 내년 4분기가 최고점이라는 증거 있냐. 그럴 수도 그냥 있죠. 추정이자 있냐.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렇게 또 의심하니까. 근데 그게 더 뒤일 수도 있는 더 거고. 뒤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죠. 투자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반도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 갖고 있다고 그냥 무조건 내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가 반등할 때 손절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결국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본인 생각하에 역시 반도체는 사이클 같다. 예, 아무래도 이 좋은 사이클은 영원하지 않고 공급은 늘 거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또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효율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내년엔 좀 꺾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그렇다고 지금 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확 올랐을 때 그때 줄이시면 되고, 저는 사이클이 옅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LTA 5년짜리거든요. 원래 1년 계약이에요. 길어야. 네. 옛날에도 있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이 1년. 애플이 많이 했죠, 그런 거. 애플, 아마존이. 근데 애플은 되게 마이크론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장기 계약 1년 맺고는요, 갑자기 업황 안 좋아지잖아요. 재고 쌓이면 그냥 가차 없어요. 다 취소해버려요. 페널티도 없어요. 계약을 맺고도 발주를 안 해. 그러니까 완전 갑의 계약인 거예요. 근데 갑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가 너무, 여기에다 물량 공급 못하면 끝이니까. 매출이 네, 안 네, 나오니까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존도 그랬고. 그런 걸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5년 계약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옛날에도 그런 거 계약 구속력도 없는데 그걸 믿어야 되나? 그리고 안 좋게 보는 거는 장기 공급 계약은 지금 계약 기간은 5년 동안 이 가격이 묶는 거잖아요. 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만약에 200이면 그 장기 공급 계약은 그 밑에서 거래가 돼요. 그 이상으로는 안 해줘요. 그죠? 아무래도 협상을 해야 되니까. 장기간 5년 동안 묶어두니까. 그러면 이 좋은 업황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보는 의견도 있어요. 이 업황 좋을 때 더 벌어야지.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좋다가 망가집니다. 좋다가 어느 순간 적자로 가기 시작해요. 이익률이 급감을 해요. 뒤늦게 공급가에 와가지고 수요는 꺾이는데, 뭐 아이폰 수요가 많다가 갑자기 아이폰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줄기 시작하고, 그런 사이클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이클은 일단 여러분이 소비해서 쓰는 사이클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짓는 사이클이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 뒤로 역주행하고 이럴 리는 없어요, 사실은.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심지어 사우디도 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짓지만 중국도 짓고 미국도 지금 국가 단위로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도 지금, 중동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그래요. 빈살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반도체 좀 구매하고 싶은 좀 그런 걸, 약간 그런 걸 좀 보냈나 봐요. 계약을 좀 해야 되니까. 금액도 알아봐야 되고. 네. 한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우디도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메모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안 들어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이 높은 가격에 묶어버린다면 그 비중이 절반만 돼도 그렇죠. 이익이 그럼 얼마나 성장성이 안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익은 되게 안정적이죠. 왜냐, 하단도 막아줘요. 메모리 반도체가 200인데 100이 됐어요. 근데 장기 계약은 하단을 150으로 막아버리면 150이 바닥인 거예요. 그럼 100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줘. 그러면 이익률이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되게 오랫동안. 이게 TSMC 모델이 오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장기 공급 계약 늘면 반도체 주기성이 없어질 거다.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이 느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도. 그렇죠, 그렇죠. 5년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1, 2년 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LTA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이 검증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밸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주가 또 폭등해 버려요. 그럼 28년 가이던스도 상향될 수 있는 오히려 거잖아요. 사용될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진통 과정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주가 빠질 때는 이걸 안 믿고, 오르면 또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저는 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앞으로 반도체 주가를 가장 중요하게 결정한 건 요 장기 공급 계약.
요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반도체 보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좋을 때 걱정이 왜 되냐면 늘 좋을 때 그 다음에 불황이 오거든요.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미리 못 맞춰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아 진짜 갑자기 뭔가 좀 시그널을 준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게 없어요. 어제까지 좋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다음날 싸대기 때리는 거야. 맞아 맞아. 뭐야? 그런 헤어진 거야. 네. 정신을 못 차리시죠. 그게 삼성 약간 전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투자예요. 원래. 네,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의심을 이게 이런 사이클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저는 5년 계약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약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저는 정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점도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통 과정이 좀 이어지는데 저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오히려 기회인 거죠 지금. 사는 게 전략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빡 사버려야 될지 아니면 떨어지는 걸 보고 반등하는 거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기다려야 될지. 가격은 그냥 사줘도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오,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PER이 내년 실적 기준이에요, 그냥. 예. 아무리 안 좋게 봐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3.5배밖에 안 됩니다. 아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너무 심하죠. 얼마나 의심이 심각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익이 반토막 나도 PER 7배밖에 안 돼요. 오르기 이익이 전에. 반토막 나도. 빨리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데 한 번 의심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PER이 떨어져도요. 네. 안 믿어. 그래서 지금 가격은 굳이 타이밍은 필요 없고 단 빚내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B2는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주가 흔들리니까 네. B2만 조심하시면 저는 그렇게 뭐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들어가려다가도 왠지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닥을 괜히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아. 욕심이긴 하죠. 네. 그건 모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하락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사고는 싶은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한 3단계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1억 있으면 3천씩 한 번씩 사는 거죠. 빠질. 어쨌든 근데 뭔가 지금 예.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모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